안녕하세요 여러분, EV 스쿨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환율 보셨어요? 오늘 환율 이제 지금 보니까 1396원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1400원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 문제 같아요. 이제 어저께부터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이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이탈로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또 아직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금리 인상 단행을 하는 게 다음 주 정도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다는 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1400원은 무조건 넘고요. 제가 볼 때는 1500원. 그러니까 자이언트냐 울트라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만약에 한 번에 자이언트가 된다면은 한 1400원 중반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1400원 중반대요. 그리고 만약에 울트라 스텝을 하게 되면은 1500원을 전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1500원 넘어요. 1500원 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율이 높으면요, 우리나라한테 절대 좋을 게 없어요. 환율이 높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입 물가의 그 가격이 비싸지고, 그 가격이 비싸진 걸로 인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그 내수 물가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에서도 우리나라 값어치가 싸진다고 해서 수입 물가가 비싸잖아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게 눈에 지금 앞으로는 그런 장면이 훤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올해 보니까 이제 미국보다 한 번이 금리 인상 그 타이밍이 적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울트라 스텝이니 뭐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이니 해서 0.75% 그리고 1%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지금 0.5%도 되게 크게 올린다고 생색을 내고 또 분위기를 보아하니 뭐 서민경제니 어쩌니 하면서 0.5% 정도밖에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벌어지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가봐도 지금 금리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돈을 두는 곳이 그 차이로 인해서 이런 그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금리가 낮은 곳에 내 돈이 묶여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이탈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자금, 달러들이 많이 그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특히나 지금 비상 났죠. 지금 영끌이라든지 빅2나 부동산에 지금 무리하게 샀던 분들, 그 집을 이제 깔고 앉아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야.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집 살 때 몰랐겠어요? 집 살 때 그렇게 본인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빚을 지면서 사는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인데, 그걸 사면서 그 이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막상 닥치고 이제 겪어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죠. 왜냐면은 그때 이제 뭐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동산이 버블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안 사면은 더 내 집이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샀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본인을 위해서 머리를 식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5억 대출 받았다고 칠게요. 5억. 그리고 내 돈 어떻게 친척, 가족,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30대 중반에, 중후반에 5억 해가지고 10억짜리 어디 서울 아주 외곽 지역에 샀었다고 합시다. 코로나 그 버블 시즌에. 10억짜리예요. 근데 5억 대출 받아서 이제 올해 지금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하고 하면은 8, 9%는 그냥 갈 거고, 연말 12월,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10% 갈 주담대 금리 10%라고 가정할게요. 10%예요. 그러면은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죠. 자,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자, 이자만 5천만 원에다가 또 1년에 그래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적어도 한 2천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천씩 나간다고 치면은 거의 1년에 거의 150, 200씩 내야 되고, 원금을 갚는 게 월 200씩. 그리고 이자가 몇 프로죠? 10%라고 했죠 아까. 10%면은 5억에 10%면 5천 나누기 12하면 얼마죠? 400 플러스, 그죠? 400 플러스 200. 600이 나가는 거예요. 주택 그거 5억 대출 받은 걸로. 감당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600씩 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딱 집, 부동산 따는 거 없이, 생활비니, 각종 기타 재반 비용이나, 각종 여러 가지 다 제외하고, 한 달에 600씩 내면서, 1년이면 7,200인데, 그렇게, 한 30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금. 얼마야? 한 2천씩 갚고 5억 하면 한 30년, 25년, 30년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그 25년, 30년 동안 월 600씩. 그리고 내년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정한 거는 올해 연말 주담대 금리일 뿐이지, 내년 되면 그게 더 오를 수도 있다고요. 제가 볼 때 더 올라요. 내년 상반기 있죠? 상반기 때 주담대 금리 한 13%, 14% 갈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니까요. 주담대 13%, 14% 가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담대 금리가 10% 정도라고 지금 잡아도 그 정도란 얘기예요. 월 600씩.
월 600씩 원금 이자 해가지고 3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집값이라 떨어져 봐요. 지금 아까 그 돈이 10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 가격이. 근데 그 10억짜리가 법을 꺼지고 금리 인상으로 지금 확 뛰어, 거래량이 절벽이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잖아요. 지금 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부처님 됐다니까요? 다 팔짱 끼고 이렇게 무서워. 안 사?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아직 멀었네. 그리고 어차피 팝콘 먹으면서 막 팝콘 각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은 안 사도 돼. 안 급해. 근데 많이 떨어지고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은, 그리고 괜찮은 집이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봐주기는 할게. 딱 그런 정도예요. 절대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나 이거 없어도 돼. 안 살아도 돼. 가격 아직 멀었네. 그러면서 그냥 두고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입장인 거예요. 무주택자든 뭐 집을 구매 그러니까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니까. 자, 집값이 뭐 시장 전망, 그러니까 여론은 한 반토막 이상은 날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반의 반 정도는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 2, 3억 정도? 2, 3억 정도? 서울 외곽? 뭐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할 때 단순히 이제 금리 인상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구 감소나 앞으로의 어떤 제가 지난 시간에 눈을 얘기했던 그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 위기, 그 금리 인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가가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 반 정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자, 구매자의 그 집주인, 그 대출받아 한 영끌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한 5, 6년 정도 매달 600씩 해가지고 5, 6년 정도만 해도 얼마죠? 거의 월 600이면 한 1년에 7,200이니까 5년 했다고 치면은 한 3억? 3억 정도? 네, 3억 정도 이제 갚고 있다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집값이 2억 막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갚은 게 3억이 넘는데, 집값이 2, 3억 그 가격, 내가 지금까지 5, 6년 해가지고 벌었던 돈만큼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나머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딱 그때까지 5, 6년 했을 때 가치로 딱 스탑이 됐는데, 집값이. 그 이후에 자산 증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분은 진짜 한마디로 라면만 먹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2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했으니까 한 2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그 빚만, 그 집을 샀을 때 그 순간에 그 계약했던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텨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남은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인생은 한 번뿐인 건데, 그렇게 살면서 저게 해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집을 영끌했든 뭐 빅투를 했든 뭐 집을 조금이라도 뭐 이물을 남기셨든 아니면 좀 손해를 많이 보셨든 간에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셨던 어떤 그 행위를, 그 구매하는 행위를 하셨던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빨리 정리하셔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결단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늦어지면요, 기틀이고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다 팔아도 내 자산을 가지고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 잃고 빚만 남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죠? 조금 지나봐요. 특히 이번 9월달 2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울트라 스텝 단행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이제는 빚이 없는 사람이 승자예요. 빚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hristmas song.